건널비가 24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자 그러면 일단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하면 건널비가 24라 그랬으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면이 의 넓이만 구하면 곱하기 6, 6개 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은 양변을 6으로 나누면 4가 되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부피 구해볼까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8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건널비 구하려면 옆넓이랑 밑넓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밑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밑면의 반지름은 여기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 8파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럼 2파이r과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면 반지름 r이 4c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널비 구해볼까요? 반지름이 4cm가 됐으니까 밑면의 넓이는 16파이, 그리고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요. 옆면의 넓이, 옆넓이 구해봅시다. 8파이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80파이가 되니까 32파이 더하기 80파이 더해주면 112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건널비는 112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밑면이 부채꼴 모양인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여기 밑면이 부채꼴 모양인 기둥의 부피를 잘라내면 그러면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 먼저 구해봅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이 부채꼴이죠. 자, 이 친구는 중심각이 90도가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3cm,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72 빼기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또 약분해주면 18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끝났죠. 그래서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72 빼기 1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정답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각 면의 중심을 연결하여 만든 정팔면체의 부피가 3분의 4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A cm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cm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팔면체의 부피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지금 정팔면체는 정사각불 두 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사각불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불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봐요.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이 반만 여기 데려왔습니다. 정사각불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는 A cm가 되겠죠. 그런데 반을 잘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사각불의 높이는 2분의 A cm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정사각불의 밑면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 밑면의 넓이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반 자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한 변이 a 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정사각뿔의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이 친구는 정사각뿔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피를 구할 때 곱하기 3분의 1 해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정사각뿔의 부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래와 위 두 개 붙어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도 해주세요. 그러면 정팔면체의 부피가 되는데 정팔면체의 부피는 3분의 4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6분의 a 세제곱이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분모 맞추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아하, a의 세제곱은 8이구나. 따라서 a는 2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cm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두 그릇 A와 B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A의 물을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삼각뿔 모양으로 들어있죠. 그럼 우린 여기에 삼각뿔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 옆면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밑면이 또 삼각형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삼각뿔이 되겠죠. 그러니까 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그럼 밑면의 넓이 구해졌고요. 이 삼각뿔의 높이는 3cm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부피와 여기 있는 부피가 같은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살펴봤더니 자, 높이가 xcm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4cm, 5cm인 사각 기둥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각 기둥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해 보면 이 사각 기둥이 있었는데 이 사각 기둥의 부피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쑥 하고 자른 거죠. 그럼 사각 기둥의 부피 찾아봅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이 6이니까 약분되고 5, 3, 15는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잖아요. 그래서 얘가 10x가 됩니다. 따라서 높이 x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2분의 3cm, 즉 1.5cm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건널비가 78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 R의 값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원뿔의 건널비가 78파이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건널비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할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12파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밑면에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여기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6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78파이가 36파이 더하기 6파이 R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빼서 계산하면 36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42파이가 되겠죠. 42파이는 6파이 R인 거예요. 양변을 6파이로 나눠주면 반지름 R은 7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값은 7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면 원기둥인데요. 그죠? 그럼 안에 있는 원뿔이 쏙 하고 뽑힌 이런 형태의 회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 누구를 구해와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여기 밑면의 넓이 구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구해와야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색칠한다 그러면 이 안쪽에 원뿔의 옆넓이 색칠해야 되죠. 그래서 원뿔의 옆넓이까지 요 세 넓이를 더하면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될 거예요. 그럼 구해봅시다.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9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에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얘는 6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4cm니까 이 옆넓이는 4, 6에 24파이예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반지름 찾으니까 여기는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누구랑 같냐면 아까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와 같으니까 여긴 6파이.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니까 5 곱하기 6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하면 33파이고요. 요거 약분해 주면 3파이니까 3, 5, 15파이 더해서 48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48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을 바닥에 놓고 점 O를 중심으로 하여 굴렸더니 5번 회전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 원 O의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원 O의 반지름을 R cm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원뿔이 5번 회전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이 말은 원 O의 둘레의 길이가 원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5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원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구하면 반지름이 3cm인 원둘레의 길이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6파이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원 O의 반지름이 R이니까 이 친구가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면 일단 원 O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원 O의 반지름이 15cm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뿔의 건널비 구할 수 있겠죠. 원뿔 건널비 어떻게 구할까요? 건널비는 전개도 있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은 3cm고 이때 옆면인 부채꼴 반지름이 15c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불의 건널비는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 하면 되니까 밑넓이 먼저 9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필요한데 얘는 6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죠. 여기도 센티미터 적어줍시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3파이가 되겠죠. 그럼 9파이 더하기 45파이니까 5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뿔의 건널비는 54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회전축의 양쪽에 평면 도형이 있을 때는 각각 회전을 시켜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회전시켜보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회전시키면 우리 원뿔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원뿔이 됩니다. 그래서 원뿔 두 개가 이렇게 모였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무슨 모양이 되냐 하면 이렇게 원뿔대 두 개가 모여있는 저런
모양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붙인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원뿔대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여기 원뿔에서 여기 있는 작은 원뿔을 쇽쇽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큰 원뿔의 부피 먼저 구해봅시다. 원뿔의 부피 구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그때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은 6이니까 36파이 곱하기 큰 원뿔의 높이는 4cm. 여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작은 원뿔의 반지름, 큰 원뿔 반지름의 절반이죠. 그러면 9파이. 그때 높이도 절반이니까 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거는 지금 우리 뭐만 한 거예요? 이 원뿔대 하나만 계산한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회전체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2파이니까 4 곱하면 48파이 빼기 그다음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가 3파이잖아요. 그럼 3이 6파이를 뺀 다음에 곱하기 2 해줄 거예요. 그러면 42파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4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전체의 부피는 8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지름의 길이가 4cm인 쇠구슬이 24개 있다. 이 24개의 쇠구슬을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8cm인 쇠구슬을 만들려고 한다. 지름의 길이가 8cm인 쇠구슬은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자, 이것을 X개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쇠구슬을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다른 쇠구슬을 만든다 이랬으니까 이때의 부피가 같다. 이런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지름의 길이가 4cm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쇠구슬 24개의 부피가 반지름 길이가 4cm인 쇠구슬 X개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구의 부피 구하는 식 생각해 봅시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이렇게 생긴 구슬이 몇 개? 24개. 이때의 부피와 3분의 4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때의 쇠구슬 X개인 거예요. 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양변을 3분의 4파이 나눠줍시다. 이렇게 나눠주면 자, X는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주면 돼요? 4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는 4의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4 해주면 되겠다. 그쵸? 2는 4 약분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2, 4, 8이니까 3이죠. 따라서 X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8cm인 쇠구슬은 모두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쏟아부었다. 이때 H의 값을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원뿔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뿔 모양의 그릇에 담겼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8 이렇게 계산하면 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4파이 H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물의 부피는 같죠. 그래서 24파이는 4파이 H. 따라서 양변을 4파이로 나눠주면 H가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는 6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두 정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넣고 한쪽에는 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슬을 8개, 다른 한쪽에는 지름의 길이가 12cm인 구슬을 1개 넣었다 뺐다. 이때 그릇에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하시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두 정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구슬을 넣었다가 뺐어요. 그래서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이 구슬들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슬 8개의 부피는, 자, 그럼 반지름이 3인 거니까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런데 얘가 8개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러면 4파이 곱하기 9, 8, 72니까 28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12cm인 구슬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지름이 12cm니까 반지름은 6이겠죠. 6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3분의 4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8파이 계산하면 36 곱하기 8이니까 6, 8, 48, 3, 8에 24, 288파이. 자, 구슬의 부피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모양의 그릇에 같은 부피의 구슬을 넣었다가 뺐으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도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4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인 원기둥에 꼭 맞게 구 3개가 들어있다. 이때 들어있는 3개의 구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구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구의 반지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 우리가 구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를 R cm라고 한번 해보면 구의 반지름도 자동으로 R cm가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cm라고 하면 원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R, 지름은 2R이니까 2R, 3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R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는 6R cm이므로 무엇을 우리 구할 수 있냐면 원기둥 부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기둥 부피를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파이는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높이 6R 이렇게 계산하면 6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6파이로 나눠줘요.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 있는 반지름 R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R 세제곱은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R의 길이가 2cm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cm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 3개의 건널비의 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기둥의 반지름이 R이면 구의 반지름도 R c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널비 구해볼까요? 구의 건널비 4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인데 구가 3개니까 이거 계산하면 16파이 곱하기 3이니까 4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개의 구의 건널비의 합은 4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